안녕하세요. 빠른 교육이 아닌 바른 교육을 향하는 콩나물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영어 상위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가야 할 영어 공부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전에 앞에서 국어 공부 로드맵 그리고 수학 공부 로드맵까지 올려드렸으니까 이 영상 못 보신 분들 이 영상도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이 영상들 안에는 이제 6년간 이런 순서대로 가십시오라는 건데요. 뭐 속도나 순서가 조금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평균에서 이상 중상위권 아이들이 더 올라가기 위한 속도고, 어떤 아이들은 조금 더 느릴 수도 있고, 또 당연히 잘하는 아이들은 조금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속도만 잘 따라가도 충분히 상위권 될 수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우리 아이에게 맞게 조금 앞뒤로 속도를 바꿔가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계로는 영어 영상 보기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 영상 보기를 시작을 언제 하느냐라고 하면 만 48개월 이상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 벌써 초등학생인데 늦었네. 네, 뭐 48개월부터 시작을 하면 참 좋은데, 그때부터 미리 잘 시작하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 이후에 시작하시고, 뭐 7살, 8살 돼서 시작하시는 분 많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혹시 영어 노출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이용해서 영어 영상 노출을 시켜 주셔야겠어요. 그래서 영어에 대한 노출 전혀 없이 갑자기 학원부터 똑 보내고 하시면 아이가 좀 힘들어 하니까요. 영어 영상을 통해서 영어를 자꾸 듣는 경험을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흘려듣기라고 하는데요. 막 집중해서 영어가 뭔지 막 뜻을 다 알고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볍게 보면서 가볍게 웃으면서 영어의 소리를 계속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뜻도 몰라도 되고 그냥 그림 보면서 상황 보면서 영어가 귀 속으로 들어오게 해주는 거고요. 영어 영상은 하루에 30분 정도를 권장을 드립니다. 조금 늦었다 해서 1시간 뭐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미디어 매체를 보는 시간이 너무 길면 좋지 않으니까 30분 혹은 길어도 1시간 내외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요, 영어 영상을 많이 봤다면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그림책으로 넘어갑니다. 이 영어 그림책을 언제 시작을 하느냐 하면요, 우리말로 된 책들을 조금 많이 읽고 우리말 책에 익숙해지고 책을 좋아한다라고 판단하시면 그때부터 한번 넣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영어와 우리말이 있는데 이 우리말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우리말이 모국어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말로 생각을 해요. 우리말이 안 된 상태에서는 IQ, 지능 지수가 많이 올라가지 않고요. 우리말 수준이 낮으면 영어도 수준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영어가 늦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영어부터 막 집어넣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 우리말 책 읽기의 습관이 충분히 잘 정착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영어 그림책을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영어 그림책은 뭐 주로 쉬운 것들이 많지만, 이 영어 책을 나타내는 영어 책의 난이도를 나타내는 AR 지수라는 것이 있거든요. AR 지수 0점대 그림책이라고 검색을 해 보시고 기본적인 컨셉북들, 예를 들어 숫자, 칼라 이런 것들 알려주는 그런 간단한 책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어렵게 나아가면 되고요. 또 하나 추천드릴 것은 패턴북인데요. 이 패턴북이라는 것은 같은 영어 구문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Brown Bear, Brown Bear, What do you see? 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이 문장이 계속되고 계속 반복되고 I see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우리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을 많이 읽게 되지만, 영어는 아직 굉장히 초짜고 전혀 잘 듣지 못하고 읽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반복되는 구문으로 책을 읽으면 아이가 내용도 쉽게 이해하면서 그런 구문들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책들, 그 다음에 이런 패턴북들을 잘 활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이제 영어 그림책을 조금 읽었다면 다음으로 알파벳으로 들어갈 차례인데요. 알파벳은 우리 한글을 어느 정도 뗀 다음에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한글도 문자고 이 영어 알파벳도 문자인데, 이 두 가지 문자를 동시에 들어갔을 때 아이에게 혼동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말 책을 읽고 영어 그림책을 읽는 것이고, 우리 한글을 읽는 법을 조금 익힌 다음에 너무 혼동되지 않을 때 그 다음으로 알파벳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알파벳부터 배우고 책을 읽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영어 영상하고 영어 그림책으로 영어 글을 좀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알파벳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파벳 전에 아이가 스스로 읽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읽어주거나 테이프, 그 노래라든지 음성 지원을 통해서 책을 읽게 되는 거고요. 알파벳은 유튜브에 ABC송 치면 ABC송 많이 나오니까요. 재밌는 것들 많거든요. 영어 영상 보시면서 아이와 함께 흥얼흥얼 불러보고, 그 다음에 이런 글자들을 영어 그림책, 읽어봤던 그림책에서 알파벳을 찾아보고 아이와 함께 써보고, 또는 이 자석, 그 알파벳 모양으로 나온 자석 글자들 있거든요. 걔네들 찾아보는 이런 놀이식으로 하면서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리더스 북으로 갈 차례인데요. 이 리더스 북이란 읽기 연습을 위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책은 문학적인 책이라면 이 리더스 북은 리더스, 읽는 이를 위해서 훈련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아주 재밌지는 않습니다. 그림책처럼 뭐 문학성, 예술성은 높지는 않지만 읽는 훈련하기에는 좋은 책이고요. 이 리더스 북은 검색해 보시면 브랜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골라서 차례대로 읽어보시면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AR 지수가 있죠. 역시 0점대부터 출발이 되는데, 영어 그림책 0점대, 1점대 읽으면서 이제 리더스북도 0점대, 1점대로 다음으로 가 보는 겁니다. 그림책이 부모님이 읽어주고 함께 읽는 책이라면 이제 리더스북은 아이 스스로 읽는 책으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리더스북 같은 경우는 요즘에 세이펜 혹은 QR코드로 찍으면 음성이 다 나오거든요. 혹시 그런 거 없다면 책 제목을 유튜브에 치면 읽어주는 컨텐츠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을 듣고 따라 읽고 하면서 훈련을 해 가는 거죠. 이제는 이제 쓰기로 넘어가 봐야 되는데요. 리더스북에 나오는 단어들이나 문장들을 아이가 한번 써 보는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부터 쓰기를 하면 좀 힘드니까 초창기에는 그냥 읽고 따라 읽고 하는 활동만 하다가 아이가 리더스북을 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고 조금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단어 쓰기, 문장 쓰기 이렇게 따라 쓰기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다음은 파닉스를 한 차례인데요. 파닉스라는 것은 이제 문자를 소리로 바꾸는 그런 방법이죠. 어떻게 읽는가? 그래서 이 파닉스 전에 우리가 벌써 그림책과 리더스북을 읽었잖아요. 이것은 부모님이나 음성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겁니다. 영어 그림책은 음성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읽어주는 내용들, 그 다음에 리더스북은 또 듣고 따라 읽는 식으로 갔다면, 이때까지는 이제 통글자 중심으로 접근을 했죠. 이제 파닉스를 통해서 자기가 음성 없이 읽을 수 있도록 훈련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파닉스를 언제 하는 것이 좋으냐 하면 우리말 읽기가 어느 정도 능숙해진 다음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말이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말이 유창하게 자리를 잡아야 이 생각하는 과정이나 읽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그림책, 우리말 그림책 어렵지 않게 읽기 시작하네 라고 한다면 사고가 조금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고를 이용을 해서 파닉스의 그런 규칙들을 익혀 나가는 거거든요. 파닉스를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뭐 읽다가 깨우치는 경우도 있지만, 뭐 물론 한글도 그렇게 깨우치는 경우가 있지만 많지 않습니다. 반드시 한번 훈련은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고요. 대략적으로 리더스북 읽고 영어 쓴 다음에 영어 이제 쓰기 할 때는 파닉스 모른 채로 그냥 쓰는 거죠. 근데 쓰다 보면서 이제 파닉스를 시작을 하다 보면 그 원리나 규칙들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시작하실 것은 좀 스피킹 중심인데요. 초등에서 영어 공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시를 생각했을 때 리딩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리딩을 전반적으로 가져가는데 스피킹을 어렵지 않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스피킹도 같이 합니다. 그럼 스피킹은 언제 들어가느냐 하면 이 리더스북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다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쓰기랑 파닉스랑 스피킹 이 세 개는 리더스북이 따라 읽기 훈련이 정착된 다음에 들어가는데, 이 세 개의 순서는 조금 뭐 왔다 갔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읽기를 하고 스피킹으로 들어가면서 뭐 파닉스 들어가고 쓰기 들어가도 되고요. 파닉스 먼저 하고 이렇게 세 개는 크게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스피킹 훈련은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리더스북을 읽는 것을 익숙해져야 됩니다. 아이가 리더스북을 계속 읽으면서 영어를 뱉는 것에 좀 두려움이랄까요? 주저함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스피킹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 될 텐데, 제가 리더스북 같은 경우는 ORT 많이 추천드리고요. 이런 스피킹 프로그램으로는 호두 잉글리시라는 게 있습니다. 호두 잉글리시를 끊어 놓으면 이 게임을 계속 진행하면서 그 안에서 등장인물이 되어서 계속 스피킹 훈련을 하는데, 프로그램이 괜찮고 아예 스피킹이 늘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추천드려 보고요. 그 다음으로 시작하실 것은 바로 리딩 교재입니다. 우리 국어로 따지자면 뭐 독해 문제집이랄까요? 그런 종류인데, 제가 국어 독해 문제집은 조금 독서 습관이 많이 잡힌 다음에 시작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조금 더 빨리 시작을 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가 이제 그 영어를 원어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인풋을 받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독해 문제집을 통해서도 읽기를 조금 더 보충을 해 주는 거죠. 이거 역시 리더스북을 꾸준히 읽는 그런 루틴이 자리 잡은 다음에 하시고, AR 1점대의 리더스북을 읽을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시작을 하시면 적당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하셔야 되는 건 바로 영문법인데요. 이 영문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에 시작을 하느냐? 대략적으로 5, 6학년, 고학년을 추천드립니다. 평범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6학년 시작할 때 하셔도 되고요. 조금 빠른 아이다라고 하면 5학년, 뭐 정말 빠르면 한 4학년 2학기 정도 영문법 시작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왜 그 이전에 추천드리지 않느냐 하면, 영문법은 굉장히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굉장히 추상적인 말들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3, 4학년 아이들은 이걸 공부를 하더라도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4학년 때는 그 전에 해야 되는 것들이 많죠. 리더스북을 계속 읽으면서 0점대에서 2점대까지는 올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2점대, 뭐 정말 잘하는 아이들은 뭐 3점대, 4점대 읽고 있지만, 보통 아이들 기준으로 본다면 한 2점대만 읽고 있어도 굉장히 잘하는 건데요. 2점대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읽고 뭐 쓰고 스피킹하고 이렇게 하면 많은 시간들이 갑니다. 그 다음에 영어만 공부할 거 아니죠. 국어, 수학, 제가 말씀드린 그런 로드맵들 꾸준히 따라가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문법을 그 밑으로 당겨서 가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고요. 아이의 지능과 추상적인 것을 생각하는 그런 사고력에 비추어 봐서도 조금 이릅니다. 그래서 5학년, 6학년 정도에 시작을 하시고요. 아이가 좀 말귀를 잘 알아듣는 아이들 해야 좀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대망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챕터북입니다. 이 리더스북이라는 것은 읽기 연습을 위한 책이라면, 이제 챕터북은 그냥 책 그 자체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챕터라는 거, 우리가 한 챕터 한 챕터라고 하잖아요. 근데 책이 여러 챕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한 챕터가 이제 뭐 리더스북에서 단계 높은 거 정도가 되는데, 그게 여러 개가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리더스북으로 AR 2점대 이상을 읽어 간다면 이제 얼리 챕터북으로, 챕터북 중에서 좀 초기에 좀 쉬운 거, 리더스북의 성격을 좀 띠는 것들을 이제 얼리 챕터북이라고 하는데요. 이 2점대 얼리 챕터북부터 시작을 하면서 늘려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챕터북까지 도달을 했다면 사실 이제 책을 계속 읽으면서 늘려나가면 됩니다. 이제 리딩 교재도 하고 있으니까 영어 독해 문제집도 하고, 책도 챕터북에서 노블 쪽으로 계속해서 다양하게 읽어 나가면서 학교 공부를 한다면 뭐 수능에서 충분히 좋은 성적 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상위권이 되기 위한 초등영어 공부 로드맵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 영상 보기서부터 챕터북까지 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목표는 아이가 영어로 된 원서들을 잘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수능에서도 어차피 독해고요. 그래서 읽기 중심으로 쭉 계속 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 읽기의 양을 계속 늘려가는 것을 단계별로 가는 거죠. AR 0점대 그림책에서 리더스북으로 가고, 그리고 리더스북까지는 이제 듣기를 중심으로 따라하는 형태였다면,
그다음에 이제 알파벳과 쓰기와 파닉스와 스피킹을 넣으면서 얘네들을 이렇게 확장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AR 2점대, 3점대 이렇게 간다면 초등학교 내에서 2점대, 3점대 간다면 그래도 충분히 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이상은 이제 자기가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나 깊이 생각하느냐의 싸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지난하게 긴 과정을 교육 전문가가 아닌 부모님이 하신다라는 거 이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길이니까요. 우리 부모님께서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 공부를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시는 많은 부모님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